우리나라에서 은퇴를 앞둔 50대 가장의 평균 순자산이 한 5억 원 정도 된다라는 보도를 봤거든요. 큰 돈이죠. 하지만 이제 통계청의 통계를 보면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은퇴 자금은 사실 현금상 자산으로 써야 되는데 이런 것도 좀 많이 부족한 편이고요. 그렇다면 누구나 은퇴를 하는데 이 은퇴 이후에 가장 중요한 문제점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득이 감소하거나 단절이 됩니다. 물가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생각보다 오래 산다는 거죠. 물론 장수하는 건 좋은 겁니다만 소득 없이 장수한다는 것은 약간 괴로울 수 있다. 지금까지 정말 치열하게 살아왔고 이제는 이제 인생을 즐길 때가 온 거잖아요. 그래서 은퇴 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은퇴를 앞둔 2차 베이비 부머 세대가 꼭 알아야 할 연금 투자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분 굉장히 어렵게 모셨는데요. 미래에셋생명의 임종민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부탁드릴까요? 네, 저는 미래에셋생명의 연금 부분에서 근무하는 임종민 팀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팀장님, 뭔가 든든한 그런 느낌이 은퇴를 해도 굉장히 무언가를 맡겨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가 뉴스를 보면요. 2차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다라는 네. 그런 뉴스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 2차 베이비 부머 세대에 대해서 사실 제가 조금 생소해요. 네. 팀장님은 이 세대에 포함이 되나요? 안 돼 보이나요? 안 되실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맞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좀 74년생 요때까지 포함이 되는 걸로 아는데 네, 정확히 좀 짚어주시겠어요? 네. 2차 베이비 부머 세대는 1968년부터 74년생까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때는 뭐 인원이 굉장히 많았어요. 어떤 인원이요? 사람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국민학교 세대고요. 그리고 국민학교 때 기억을 잘 못하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네.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진짜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저는 초등학교 그렇죠. 세대거든요. 그러면 예. 오전반 하고 가나요? 그렇죠. 오전반 하고 오후반이 와야 되기 때문에 오전반 하고 가는 거죠. 물론 저학년 때 그렇게 진행이 됐었어요. 굉장히 다른 세대다라고 느껴지는데 그럼 이 세대들은 지금 은퇴 준비가 잘 돼가고 있는 건 맞나요? 사실은 뭐 사람마다 좀 다르겠습니다만 공적연금으로만 본다 그러면 네. 그 이전에 은퇴했던 뭐 제1차 베이비 부머 세대라든지 그 이전 세대에 비해서 약간 좀 손해본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연금이라든지 군인연금, 국민연금들이 대표적인 공적연금들인데 네. 이런 것들이 혜택이 상대적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물론 나름대로 이제 은퇴 준비에 대한 인식은 많이 높아진 상태긴 해요. 네. 근데 아시겠습니다만 예전보다 은퇴가 좀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평균 수명도 상당히 올라간 상태고요. 그리고 우리가 은퇴 준비를 한참 해야 될 시기에 또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네. 자녀 교육비가 예전과 좀 다르게 많이 올라갔죠. 맞아요. 그래서 보통 저도 그렇습니다만 본인의 은퇴 자금과 자녀 교육 자금 중에 뭘 준비해야 되느냐라고 한다 그러면 사실 당연히 자녀 교육 자금에 더 들어갈 수밖에 없죠. 예. 이러다 보니까 공적연금에서도 부족하고 우리가 준비할 시간도 부족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그 개인이 준비하는 IRP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팀장님께서는 네.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자녀와 은퇴 준비. 그러면 정말 자녀 쪽에 더 비중을 높게 가져가시나요? 저는 이제 자녀들이 거의 다 컸기 때문에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다 보고요. 네. 본격적으로 이제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럼 오늘 내용을 모두 다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은퇴를 앞둔 50대 가장의 평균 순자산이 한 5억 원 정도 된다라는 보도를 봤거든요. 네. 이 정도 자산이면 이분들이 앞으로 한 30년 정도를 살아간다고 칠 때 괜찮은 자금일까요? 사실 순자산 5억 원이라 그러면 큰 돈이죠. 하지만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순자산의 구성입니다. 네. 그러니까 통계청의 통계를 보면 그분들의 자산의 76%가 이제 아파트나 그리고 주택 이런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은퇴 자금은 사실 현금상 자산으로 써야 되는데 이런 것도 좀 많이 부족한 편이고요. 그래서 월급을 이제 우리가 꼬박꼬박 받는 때는 네. 문제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은퇴 이후에는 현금흐름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그래서 은퇴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경제활동을 아마 꼭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현금이나 연금 자산들을 활용을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아무리 5억이라는 돈이 큰 돈이 있다고 해도 이게 부동산 쪽에 있으면은 지금 운용할 수 있는 자산이 없다는 거잖아요. 현금이 맞습니다.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다면 누구나 은퇴를 하는데 이 은퇴 이후에 가장 중요한 문제점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사실 뭐 누구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은퇴를 하게 되면은 소득이 감소하거나 단절이 됩니다. 네.
예, 뭐 당연하겠습니다만 근데 소득이 줄어들면 소비도 줄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소비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네. 기초생활비라든지 네. 아니면 뭐 공과금, 뭐 치료비, 아니면 뭐 여가활동비, 심지어 경조사비가 만만치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많이 나가요.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줄일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는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물가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뭐 다 느끼시겠습니다만 요즘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네. 사실은 제가 기억나는 제품 하나 봤는데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신라면이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나왔습니다. 그때 200원이었거든요. 우와, 지금은 얼마일까요? 지금은 신라면 1,500원? 이 정도 하죠. 비슷하게 맞추셨는데 사실 우리가 번들로 사다 보니까 합계가게 잘 모르잖아요. 맞아요. 근데 1,000원이 조금 넘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또 이번에 가격도 인상을 했잖아요. 아, 그런가요? 네. 저도 사실 번들로 하면 사가지고 잘 모르고 있었는데 네. 어쨌든 이것만 보더라도 물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고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생각보다 오래 산다는 거죠. 이건 좋은데 약간 좋은 건데 쓸쓸한데요. 예전에는 좋은 거였는데 네. 지금은 물론 장수하는 건 좋은 겁니다만 소득 없이 장수한다는 것은 약간 괴로울 수 있다. 네. 뭐 이런 것들이 문제인 거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그러면 첫 번째 지속적으로 소득을 창출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이것이 진짜 소득 창출 그러니까 경제활동이 어려워지는 시점은 분명히 오거든요. 그래서 은퇴 자금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은 좀 필수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야, 근데 사실 은퇴 자금을 투자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거를 잃을까 봐 두려워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네, 사실은 투자를 해야 된다고 알면서도 대부분 투자를 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하죠. 곶감에서 알 빼먹듯이 쓴다는 것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야, 너 회사 그만두면 딴 거 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있는 거 쪼개 써. 이런 말도 많이 하곤 합니다. 그만큼 투자나 뭐 고기적으로 투자한다는 것이 불편하다는 건 사실이죠.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네. 은퇴 자금에서 왜 투자가 중요한지를 보여드리는 예시입니다. 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3억 원이라는 은퇴 자금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2024년 국민연금공단 기준에서 기초생활비가 180만 원이래요. 그래서 이 3억 원으로 180만 원씩을 빼쓴다고 생각을 해보죠. 네. 이 3억 원을 하나는 2%로 굴려보고요. 네. 하나는 수익률 5%로 한번 굴려보겠습니다. 뭐 두 개에 따라서 우리가 이 자금이 소진되는 시기가 달라질 겁니다. 뭐 당연한 얘기겠죠. 네네. 그래서 만약에 2%로 운용을 하게 되겠다면 약 16년 뒤에 소진이 되고요. 5%로 운용하게 된다면 물론 수익이 잘 난다는 가정이겠습니다만 네. 약 23년 정도를 쓸 수 있습니다. 이 지금 그래프에서 보면은 이 주황 색깔 선이 2%. 네, 맞습니다. 그리고 초록 색깔 선이 수익률 5%를 가정하는 건데 네. 이렇게 보면은 무조건 5% 이렇게 좀 많이 굴릴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하는 것이 맞겠네요. 저희들 생각은 투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사실은 네. 쉽지는 않죠. 리스크가 있으니까. 아,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왜 사람들은 네. 이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하이 리턴이 있잖아요. 이걸 네네. 생각하지 못할까요? 그런 것들은 이론적 배경이 있긴 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뭐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만 프로스펙트 이론이라고 있습니다. 프로스펙트 이론. 네. 뭐 카너먼이라는 심리학자가 이게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이론인데요. 손실 회피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부분을 제가 간단히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은 크기의 이익과 손실이 있을 경우에 사람들은 손실에 더 민감해진다는 뜻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100만 원 수익이 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네. 기분이 굉장히 좋잖아요. 너무 좋죠. 그런데 똑같은 크기의 손실, 만약에 100만 원이 손실이 났다면 아까 100만 원을 얻었을 때 수익보다는 네. 훨씬 더 슬플 것 같아요. 슬프다는 얘기죠. 내 돈. 계속 머리에 맴돌거든요. 맞아요. 사실 뭐 이게 뼈 때리는 감정이라는 느낌이 올 텐데 사람들이 이 손실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네. 통계학적으로는 손실이 수익이 있을 때보다 약 2배 정도 크게 감정을 느낀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맞는 말씀이신 게 네. 하락장에서는 사실 불안해서 빨리 도망가자 하는데 사실 상승장에서는 더 오를까 하다가 조금 늦게 들어가가지고 네. 오히려 물려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게 사실 일반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네. 사람이라면 저도 사실 항상 그런 생각 하거든요. 이번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기회라고 생각하지만 선뜻 들어가기 어렵고요. 맞아요. 심지어는 매도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불과 몇 개월 전에 시장이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때 또
또 들어가시면 또 계실 거라는 거죠. 모를 것 같은데 하고. 아, 맞아요. 이게 심리적으로 사실 불안해지는 게 사람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심리와 관련된 이야기 하나 들려주신다고 하는데 네. 어떤 걸까요? 심리적 안정감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이 심리적 안정감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금문교 건설 이야기입니다. 금문교 혹시 가보셨나요? 갑자기 금문교요? 예. 저 아직 못 가봤어요. 아, 저도 못 가봤는데 네. 사진을 보면서 우리 가봤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네. 금문교가 굉장히 오래된 달인데 이게 1933년도에 착공해서 37년도에 지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당시에는 가장 큰 현수교였다는데 이게 길이가 무려 2.7km래요. 진짜 기네요. 네, 엄청 길죠. 네. 이 지역이 바람도 굉장히 세고 그래서 파도 굉장히 세답니다. 그래서 건설 중에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대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이야 건설할 때는 안전망 설치한 게 당연한 거였지만 이때는 아니었나 봐요. 그래서 사람이 너무 죽으니까 네. 안전망을 설치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안전망을 설치하면 공사기간이 길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고민했대요. 근데 사람이 중요하니까 우리가 안전망 설치한 겁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공사 기간이 더 길어졌을까요? 짧아졌을까요? 짧아졌으니까 얘기 말씀드렸겠죠. 네. 실제로 짧아졌답니다. 이게 심리하고도 연관이 되네요. 물론이죠. 뭔가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다가 무슨 일이 나도 그물망이 있으니까 네네. 이게 날 지켜주겠지. 예, 맞습니다. 이런 거 맞나요? 맞습니다. 여기서 인부들은 안전망이 있기 때문에 행동이 훨씬 더 자유스러워졌던 겁니다. 그래서 일의 능률이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심리적 안정감이 있으면 내가 괜찮다는 인식이 있으면 우리가 계획했던 것들을 해나갈 수 있다는 거죠. 투자에서 똑같은 것 같습니다. 어떤 손실에 대한 방어망, 안전망이 있다면 투자자들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아무래도 이성적 판단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니 그런 안전망이 있는 그런 상품이나 혹은 주식 같은 게 있으면 저는 무조건 할 것 같거든요. 그래요? 근데 그런 게 사실 있지 않지 별로 않나요? 없죠.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오늘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가 제안드리는 것이 바로 보증형 실적 배당 보험입니다. 이거 굉장히 길지만 다시 한번 보증형 실적 배당 보험인데 미래에셋 생명의 IRP에서 선택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보증형 실적 배당 보험. 네. 그러면 투자 손실을 보증을 해준다 이렇게 알아들어도 괜찮을까요? 그거를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먼저 손실이 났을 경우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미래에셋 보증형 IRP에 1억 2천만 원을 가입했다고 생각을 해보죠. 네. 우리는 1억 2천만 원을 240개월 20년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한 달에 50만 원이에요. 네. 50만 원을 무조건 드리기로 약속을 합니다. 근데 결과가 안 좋을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손실이 나면 중간에 전입금이 소진될 수 있겠죠. 그래도 어떻게 한다고요? 20년 동안 5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 무조건 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네, 가능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 그래요? 네. 조금 더 설명 부탁드릴까요? 네, 그러면 반대 경우도 있겠죠. 네. 저희가 사실 수익이 나는 경우를 이제 고민해 봐야 되는데 도표를 보시면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게 수익이 나야 되고요. 사실 이것이 투자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투자 수익이 좋아져서 막 20년 동안 직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돈이 남아 있다. 너무 좋다. 너무 좋겠죠. 그거 가져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겠죠. 안 되죠. 저희가 전액 다 고객에게 그 기간 동안 늘려서 다 드리게 됩니다. 와, 이게 가능한 거예요? 가능합니다. 손실 난 거는 그거는 나의 손실이 아니고. 맞아요. 근데 수익이 난 거는 나의 수익이 되는 것. 맞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예. 20년 동안 지급받고 네. 여전히 남아있으면 받든지 아니면 그 상태에서 해지를 하든지 그래도 전부 다 남은 돈은 다 고객이 됩니다. 다만 만약에 손실난 상태 있잖아요. 아까 첫 번째 얘기했던 20년 이전에 운용을 하다가 손실난 상태에서 해지를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때는 원금을 줄까요 안 줄까요? 그때는 안 주실 것 같아요. 정확히 맞추셨습니다. 그때는 드리지 않습니다. 그럼 20년은 꼭 가져가는 그런 약속 하에 이게 가능한 거군요. 예, 맞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거 무조건 해야 된다. 괜찮죠?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건 이렇게 좋은 상품이 왜 없었을까요? 사실 이 상품은 저희가 오랫동안 고민해서 만들어진 상품인데 미래생명은 그 은퇴 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굉장히 각별했고요. 그리고 은퇴자들이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해 왔는데 적어도 IRP에 대해서는 꼭 이 상품을 넣어서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했습니다만 이게 금융당국의 그 감독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금융당국과 함께 감독 규정을 개정을 했고 그리고 저희가 이걸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궁금한 게 한 가지 더 있는데
미래에셋 생명이 이 손실을 어떻게 보증하는지 그것도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무보수로 해드리면 참 좋겠죠. 아닌가 보다. 네, 그렇진 않죠. 그래서 네. 소정의 보증 수수료를 가입자에게 부과하게 되는데요. 네. 쉽게 얘기해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해서 약간의 보험을 들어놓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보증 수수료? 네. 이게 얼마인지인 것 같은데요. 얼마인가요? 보증 수수료는 적립금의 0.123% 수준입니다. 굉장히 적은 거 아닌가요? 적죠. 네.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드려 보면 네. 10,000원을 투자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것이 손실이 날지 안 날지 알 수 없잖아요. 없죠. 그죠? 근데 손실이 발생 시에 보증을 해준다는 비용으로 연간 12.3원, 10원 정도로 받는 겁니다. 10,000원을 보증받는데. 1년에요? 1년에. 와. 매년. 오. 우리가 20년 보증해 준다고 그랬죠. 뭐 정확한 계산은 아닙니다만 네. 20년 정도 받으면은 대략적으로 한 240원 내외? 10,000원당 이 정도 되는 거죠. 오. 그 대신 수익이 나면 어떻게 한다고요? 다? 저의 것이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수익은 다 드리면서도 네. 이 보증금 요 정도만 받고 저희가 해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근데 진짜 너무 무조건 해야 될 것 같은. 그죠? 이거 꼭 은퇴를 앞두신 분만 할 수 있나요? 저 같은 아직 조금은 남은 사람 못 하나요? 저희도 꼭 박화면 아나운서님 받고 싶은데 네. 일단은 50세는 되셔야 되고요. 잊지 마시고 50세 때는 꼭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갑자기 드는 생각이 보증형, 실적 배당형 보험. 이 보험이라고 네. 하셨잖아요. 근데 보험하면은 비용이 비싸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는데 우리가 가입하는 보험들과는 다른 건가요? 조금 다릅니다. 조금 다른데 기본적으로 보험의 장점은 갖고 왔고 비용은 갖고 오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IRP의 상품을 만들어질 때는요. 네. 금융감독원 기준에 따라서 제한을 받게 돼요. 그래서 사업비도 고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사업비는 일반 상품에 비해서 낮아져야 되는데 이 상품은 보험 사업비가 전혀 없습니다. 보통 보험 사업비가 계약 체결 비용, 계약 관리 비용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네. 그래서 고객에게 불리한데 이런 부분이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상품의 비용은 아까 말씀드렸던 보증 수수료 그리고 펀드 운용에 따른 펀드 운용 보수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보통 IRP에 있는 자산관리 수수료가 있는데 그것조차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보험 사업비가 0%니까. 전혀 없다. 네. 이름만 보험이지만 보험이 갖고 있는 긍정적인 효과만 가지고 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들을수록 빨리 50세가 돼서 저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보증형 실적 배당 보험에서 결국에는 수익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이 운용되는 펀드가 궁금한데 어떤 펀드인지 직접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네. 좀 길긴 합니다만 미래에셋 생명 퇴직 플랜 글로벌 MVP 연금 배당형입니다. MVP 연금 배당형. 예, 맞습니다. 조금 더 깊게 설명 부탁드릴까요? 편의상 제가 MVP 펀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MVP 펀드는 사실 MVP일 거라면 Most Valuable People 이런 느낌이 들 수 있겠습니다만 그건 아닙니다. 네. 미래에셋 베리어블 포트폴리오의 약자고요. 결국엔 미래에셋 전문가가 대신 운용해주는 글로벌 펀드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의 전문가가 대신 운용을 해주는 펀드다. 전문가가 글로벌을 운용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가 글로벌을 운영한다. 네. 그럼 이 연금 자산을 운용하기에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챙길 수 있겠죠? 당연히 이 전문가가 운용을 해주니까. 네, 제가 스토리를 좀 말씀드리면서 좀 더 깊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MVP는 저희가 2014년 4월 1일에 최초에 런칭을 했습니다. 지금 11년 정도의 운용 스토리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규모는 약 3조 원이 넘습니다. 이 펀드는 리테일에서는 가입이 불가능하고요. 네. 근데 이번에 저희가 IRP에 런칭을 해서 IRP 가입 고객님들도 선택할 수 있도록 했고요. 일단 저희 미래에셋 퇴직 플랜 글로벌 MVP 연금 배당형의 특징은 아까 글로벌 자산 비용 말씀드렸고요. 네. 글로벌 주식과 채권을 5대5로 투자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분기 1회 전문가의 리밸런싱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장기 투자의 관점에서 투자를 하게 됩니다. 이 주식과 채권을 5대5로 들고 간다는 거는 수익도 수익이지만 조금 안정적으로 들고 가고 싶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네, 그것도 순종훈이 맞는 얘기 같고요. 네. 아시겠습니다만 주식 투자 비중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는데 자기 나이에 맞는 주식 투자 비중이라 그러면 보통 100배기 현재 나이를 얘기하거든요. 저희가 이게 IRP가 50세 이후부터 가입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주식에 투자할 수 최대의 비중은 50% 정도로 봐야 되거든요. 거기에도 맞췄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요 세 가지 원칙들이 사실 지키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는 이 원칙을 지켜나가면서 위기에서 투자 기회를 찾고 그리고 낙관적인 시장에서 위험을 통제해 나가면서 이렇게 운영하는 펀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들으면서 조금 마음이 가는 게 사실 주식을 제가 투자를 하면서 제가 사실 잃을 때가 많잖아요. 네. 은퇴 자금은 더 귀한 건데 좀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보장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은퇴 후에 본인들이 직접 자금 운영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전문적으로 투자 판단을 내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전문가가 대신 운용해주는 MV 펀드는 굉장히 유용한 대안이 될 거고요. 은퇴 자금은 사실 전문가에 맡기면 은퇴 때는 좀 편안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여유롭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돈에만 관심을 가지면 좀 은퇴의 의미가 별로 없어질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MVP 펀드가 은퇴자들에게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들어보니 굉장히 믿음직스러운데요. 일단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미래에셋생명 IRP를 먼저 가입을 하면은 많은 상품 중에 미래에셋생명 퇴직플랜 글로벌 MVP 연금배당형 펀드를 선택하고 이 연금을 보증형으로 선택을 하면 이것이 곧 보증형 실적배당 보험이라고 하셨고요. 첫 번째로 손실이 나면은 미래에셋이 지급을 20년간 보증을 해주고 두 번째 수익이 나면 모두 고객님의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봤는데 맞나요? 아주 깔끔하게 정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 좋은 상품을 어디서 가입을 할 수 있는지가 가장 관건일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저희 계획은 5월 13일에 출시 예정이고요. 네. 현재는 저희 미래에셋생명을 통해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모바일 앱이나 전화로 신청하실 수 있고요. 추후에는 은행이나 증권사에서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확대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5월 13일에 출시를 할 예정이고 일단은 미래에셋생명을 통해서만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까 저는 가입을 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네. 가입 연령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만 50세부터 80세까지 가능하고요. 다만 연금으로 전환하는 것은 55세부터 가능합니다. 근데 참고적으로 IRP가 50세부터 가입 가능한 건 아니고 네. 방금 우리가 말했던 보증형 실적배당 보험은 50세부터만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은퇴를 앞둔 분들은 사실 꼭 하나씩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직 미래에셋생명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미래에셋생명의 IRP 계좌를 빨리 만들어야 할 것 같은데 은퇴를 앞두신 분들은 모두 서둘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은퇴를 준비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그리고 또 본인에게도 예. 포함해서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제 은퇴를 바라보고 있고요. 네. 은퇴를 준비하는 한 사람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정말 치열하게 살아왔고 이제는 이제 인생을 즐길 때가 온 거잖아요. 그래서 은퇴 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 여유도 있지만 네. 저는 마음의 여유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래에셋생명의 보증 실적배당 보험이 그 여유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미래에셋생명이 잘 운용하고 더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로 보답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유를 갖고 싶으신 분들은 꼭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월 13일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궁금한 사항은 미래에셋생명 문의하셔서 미리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너무나도 좋은 말씀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래에셋생명의 임종민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투자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미래에셋생명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실적 배당형 상품은 특별 계정의 운영 결과에 따라 납입 원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가입자에게 귀속됩니다. 과거의 특별 계정 운용 실적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형 특별 계정의 경우 환율 변동 시 자산 가치가 변동되거나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펀드의 운용 결과에 따라 원금 손실이 발생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가입자에게 귀속됩니다. 연금 개시 여부와 상관없이 가입자의 임의 해지 시 별도의 보증 없이 해지 시점에 특별계정 적립금을 지급합니다. 해지 환급금은 특별계정 운영 실적에 따라 매일 변동되며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